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국토종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A4 용지 사이즈로 좀 제작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국토종주를 준비하는 4개월차 자린이 천호동 오노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국토종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부터는 국토종주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제가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국토종주를 준비하면서 코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국토종주 가기 전에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이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국토종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토종주 코스랑 상승 고도, 그러니까 오르막의 어떤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쭉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국토종주 가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가 A4 용지 사이즈로 좀 제작을 했어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이메일로 모두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만든 이 자료를 보면서 이 국토종주 준비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국토종주 자전거길 코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인천에서 출발한다는 기준으로 보실 때 아라 자전거 코스, 한강 서울 자전거 코스, 남한강 코스, 세제 코스, 낙동강 상류, 낙동강 하류, 마지막으로 낙동강 하구뚝으로 도착하는 633km 코스입니다. 네, 이 중에서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남한강 코스 제일 하단인 충주댐과 낙동강 상류 쪽에 있는 안동댐은 인증을 하지 않으셔도 국토종주 인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이 부분 참고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박 4일로 해서 코스를 가지만은 좀 더 길게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총 633km를 완주를 하는 코스인데 하루 갈 수 있는 거리 곱하기 일수를 하면 총 633이 될 거잖아요. 길게 갔었을 때는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지, 그리고 난이도가 어떤지를 좀 미리 알고 가면 일정을 짜는 것도 되게 쉽게 짤 수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명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증센터별로 오르막 고도를 좀 나눴고요. 그리고 이 키로수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일정을 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국토종주를 출발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인데요. 제가 지금 준비한 준비물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가져가면 좋은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쭉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국토종주 수첩이겠죠. 혹시라도 국토종주 수첩을 가져가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행복 나눔이라는 앱을 까셔서 QR코드로 인증을 하면서 다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안전장비겠죠. 장갑, 헬멧 꼭 챙기셔야 되고, 이 장갑은 장기간을 타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에 쿠션이 있어요. 아무래도 딱딱한 발을 잡고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장갑을 꼭 하나 구매를 하셔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간 라이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조등과 후미등은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 가방입니다. 자전거의 안장 뒤쪽에 여기 이렇게 부착을 해서 이렇게 달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이렇게 완전 거치를 해서 그 위에 올리고 가는 형태도 있고 한데, 조금이라도 무게를 좀 줄여보고 싶어가지고 작지만 좀 실용성 있는 자전거 가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 물통과 공구통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할수록 일단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대용량으로 구매를 하시고, 이 자전거 물통의 장점이 있는데요. 뚜껑을 안 따셔도 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들고 짜주기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거든요. 자전거용 물통을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구통이 꼭 필요한데요. 국토종주를 실패하시는 분들 중에서 힘들어서 포기를 한다기보다는 자전거가 고장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혹시라도 자전거가 고장나는 경우에는 최소한 펑크 정도는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진짜 중요한 타이어 튜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CO2라고 해가지고 타이어 튜브에 공기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넣는 것도 챙겨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저번에 써보니까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게 이런 휴대폰 거치대, 그리고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하는 데서 계속 휴대폰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필수로 구매를 하셔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전거 부엌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좀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안 사시더라고요. 근데 전 잘 몰랐을 때 산 거라 갖고
입고 있는데, 일단 저는 다른 옷을 안 가져가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한 개랑 요거 하나만 가져갈 생각이에요. 근데 얘가 일단은 되게 빨리 옷이 마르고 뒤쪽에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서 지갑을 따로 가져가지 않고 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복의 가장 장점은 하이거든요. 장거리 주행을 저희가 하잖아요. 엉덩이 안장통이 굉장히 심해요. 자전거 복에는 안장 패드가 있거든요. 요 패드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런 거는 조금 부끄럽잖아요. 이 자전거 복을 입고 그 위에 반바지 하나를 입는 걸 또 추천을 드립니다. 또 요즘에 갑자기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바람막이를 하나 챙겨가려고 합니다. 자전거용 바람막이는 되게 얇으면서도 체온을 유지시켜줘서 따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얇아서 이 자전거 복 상의에 뒷주머니에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네, 이 외에도 준비물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제가 한 방에 준비를 했습니다. A4용지 사이즈에 맞춰서 제가 제작을 한 거고요.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달아주시면 이 자료를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A4용지로 인쇄하셔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셔도 좋고,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국토 정주 전에 꼭 알아야 될 정보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고요. 제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 국토 정주 3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